아니다 책방. 사적인 관점으로 책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케이. 자, 사이다 책방 네, 오랜만에 다시 2부. 네, 이부. 2부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호노사피엔스 2부. 네, 우리 스마트폰에서부터 출발한 음. 그 혁명, 세대 교체, 아니 종족의 교체까지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사실 그런 거 있어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네. 딱 저는 이 알람으로 일어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쵸. 딱 일어나면 눈도 잘 못 떠 어두워서 이렇게 봐요 스마트폰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밤사이에 혹시 뭐 왔나, 음. 뭐 연락이 왔나, 아니면은 뭐 뉴스가 뭐가 있나, 아니면 SNS에 뭐가 올라왔나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전 이거 보고 바로 씻으러 가는데. 부지런하시군요. 좀 갈 때 같이 가요 일단. 얘를 들고 간다고? 네. 나도 눈 뜨면 배터리 충전하면서 이제 그거에 걸어 놓잖아요. 어디에? 이거 눕는 거 뭐지? 이거. 거치대? 자바라? 자바라. 이건 자바라 걸어놓는다고? 걸어놓고 충전해놓고 여기가 자잖아요. 중독자들이네. 근데 이제 아침에 눈 뜨면 그거 빼고 눈 안 뜨고 이어폰 끼고 이제 저는 내려가서 커피 마시고 오죠. 커피랑 어딜 내려가? 밑에 집 밑에 들어가서 담배 야. 안 대와? 여기가 제일 마시고. 부지런한데? 야, 집 밖을 벗어난다고? 그러게? 아 집에서 못 핍니다 이제. 자, 어쨌든 그리고 TV 대신에 이걸로 유튜브 보고 사실 지난주에 야구장에 다녀왔는데 네. 야구장에서 이걸로 봤어요 야구를 또 다시. 그렇죠. 왜? 혹시나 생중계되니까. 내가 나오나. 아 그래서 봤구나. 네. 내가 유명해질까? 유명해져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캡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캡처해서 나오면. 동네방네 뿌려야 되는데 장내 거기 카메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금융이건 쇼핑이건 결제건 검색이건 이제 다 인간의 기본 능력이에요. 이거 덕분에 왜? 이것도 우리 몸이잖아 이제. 이거 없이 살아봤어요? 하루라도 있다가? 나는 이게 언젠가 여기 20대일 것 같아. 머지 않았어요. 근데 기존에는 인간의 기본 능력이 아니었죠? 검색이 언제부터 기본 능력이었어요? 그렇죠. 자, 항상 한계의 재설정은 진화에서 옵니다. 우리의 한계는 항상 재설정되는 거예요. 이젠 이 정도는 사람이 할 줄 알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문명이 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뜻이자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 문명의 표준이 바뀌어 간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이걸 했다고 이게 기본이 됐지 하는 것들이 이제는 못하면 우리가 밥도 못 시켜 먹어요. 그렇죠. 배달 앱을 쓸 수 없으신 분들은 시켜 먹을 수 있는 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키오스크를 다룰 수 없으면 매장에 가서도 주문할 수 없는 날이 점점 오고 있어요. 자, 청동기로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청동시대 때 우리 한반도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대륙에서 갑자기 철기로 장착한 철기병들이 막 내려와. 그것이 바로 문명의 교체죠. 네. 근데 철기의 엄청난 위력 앞에 절망과 고통을 겪습니다. 네. 세대가 바뀌었죠? 그때부터 우리를 철기 시대라고 불러요. 네. 뭐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고통을 주었는데 그때부터 세대는 교체돼서 우리가 철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선왕조 500년 말에도 비슷했어요. 500년을 하나의 정권으로 버텨온 되게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되게 드문 국가예요. 왕조가 바뀌지 않고 하나의 그 이씨 왕조가 500년을 왔다면 되게 긴 거잖아요. 그렇죠. 왕조가 큰 잘못을 하지 않은 탓도 있어요. 사실 무난하게 온 거죠. 흥선대원군도 사실은 500년간 유지되어 온 왕조를 어떻게든 지켜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 위치에서. 근데 망한 이유는 거대한 문명이, 새로운 문명이 대륙 앞에까지 도래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문명의 차이, 또 새로 다가올 문명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잘. 그렇죠. 멸망하는 수가 있어요. 아, 무섭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계 자본시장, 이제 자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돈의 흐름은 항상 정확하죠? 네. 돈이 주류를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자, 세계 자본시장은요. 확실합니다. 2017년을 딱 고비로 문명 교체를 이미 이루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전 세계 10대 기업들 아시죠?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그 기업들 호모사피엔스를 위해 서비스하는 기업들로 차 있어요. 그렇죠. 자, 2018년 5월 20일 어쨌든 이 책이 쓰여졌던 그 기준으로 본다면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 중 무려 8개가
네. 호모사피엔스를 기준으로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킨 기업들이었어요. 네. 뭐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벤처에서만 이런 문명 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메이저 주류 시장에서도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1위, 그 당시 1위, 뭐 지금도 1위, 사실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람코라는 네. 주가가 사실 훅 상승해서 올해 5월까지는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게 뭐 FED의 금리 인상 및 유동성 회수로 기술주들이 타격이 있는 가운데 애플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아람코 주가가 30% 상승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뭐죠? 아람코라는 뭐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어디에 뭐 아람코? 아람코예요. 그래서 아람코 세계 최대 석유 관련 회사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마 진출해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자회사 형식으로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는 회사고 그 자체로 뭐 석유 업계 그쪽에서는 사우디 쪽이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이제 FED가 패드잖아요. 지금도 금리 인상 때문에 난리 났는데 그쵸. 뭐 이때도 뭐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원래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를 올리면 애플 같은 주식들은 이제 IT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어려울 게 당연하니까 생필품 주식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먼 미래 사치품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꼭 없어도. 아이폰 쓰지 않아도 샤오미 포코 써도 쓸 수 있으니까 좀 저렴한 걸 상대적으로 찾게 되는 거죠. 아니면 원래 바꿀 건데 1년 더 참거나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IT, 애플 같은 게. 그럼 현재 그 세계적인 좀 이제 침체기에 맞추어서 좀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고.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전까지 애플이 뭐 최고 기업이었다, 뭐 주가 최고다 이런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창조 기업이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켰다고 보기에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자 2위는 아마존이었어요. 오. 그렇지 되게 웃긴 않을까? 게 서버에 올려놓은 그냥 이미지 몇 장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든 거예요. 사실상. 그걸 그렇죠. 실제로 만져볼 수도 없고 그냥 이미지 보고 누가 몇 컷 입었고 찍어놨어. 그걸 보고 사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구매자의 클릭과 동시에 물류센터에서 그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누굴까요? 물류센터에서 그 사실 먼저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주문해서 띵동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물류센터에서 삥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누가 먼저 알아차릴까요? 물류센터에 사는 키바라는 로봇이 알아차립니다. 걔가 실제로 삐리리 움직여서 가요. 하늘에서 땅에서 동시에. 삐리리 움직이면서 키바를 물건을 딱 찾아요. 그래서 직원한테 가져다 줘요. 아 진짜? 직원은 뭐 할까요? 포장. 포장해서 택배 발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튜버 찾으러 안 중에- 다녀도 되네. 그렇죠. 유튜버 중에 그거 보셨어요? 계속 이렇게 띡띡띡 포장해서 보내고 띡띡띡 포장해서 보내는 사람이 유튜브가 있어요. 자기의 그런 일하는- 반복 그거를 그런 거기가 아마존이거든요. 근데 직원은 그걸 보내는데 10년 내에 아마존의 목표는 그 택배도 드론이나 무인차로 80% 이상을 커버하겠다. 그런 아마존의 생각이 있다. 생각이 있는 게 2위였어요. 3위는 그리고 5위는 더 황당해요. 구글이랑 페이스북이에요. 네. 자, 구글과 페이스북은 기존에선 상상할 수도 없어요. 뭘 만들어내는 기업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렇죠. 그치. 뭔가를 파괴하는 기업입니다. 뭐를 파괴할까요? 파괴한다고? 네. 기존 시장을 파괴합니다. 네, 기존의 신문 그리고 방송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부 파괴했어요. 2018년 기준으로 구글 전체 매출 중에 광고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86%가 돼요. 광고 기업이에요.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구글이 86이야. 페북이 더 많나? 거의 100%일 텐데. 99%. 가비. 전 세계 방송사, 전 세계 신문사 광고비를 모두 점식하고도 더 많은 어마어마한 기업이요. 중요한 거 고객이 자연스럽게 선택한 거다. 강요한 적 없다. 막 페이스북 시작할 때 얘도 하네 하면서 했지 안 하면 어떻게 되고 하면 그치. 돈을 주고 이거 아니었잖아요. 자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건 주목할 만한데 얘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호모사피엔스들이 주를 이루던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도 엄청나게 전성기를 달렸던 기업인데 그럼에도 아직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니
근데 MS는 좀 옛날보다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뭔가? 지금은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 2위예요. MS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주 소비자군을 호모사피엔스에서 포노사피엔스로 전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 가지 예로 오프라인 영업 조직을 폐쇄했어요. 대폭. 클라우드 서비스 조직을 크게 확대합니다. 자, 노트북을 사러 갔어. CD 넣는 노트북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최근 한 10년 새. 찾기 힘들지. 이제는 CD를 구할 수 없죠. CD-ROM을 구할 수가 없죠. 그쵸. CD를 판매하던 오프라인 영업 조직 당연히 없애야 되잖아요. 자, 이거가 누가 봐도 기업에서 할 당연한 결정의 수순 같은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무섭습니다. 나는 인터넷 몰라. 근데 컴퓨터 써야 되고 오피스 써야 되니까 CD 빨리 줘. 라는 옛날 사람이 있다. 그 소비자에게 그만 이제 우리 제품에서 신경을 꺼달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 너네한테 안 판다는 거구나. 앞으로는 우리가 상대할 소비자들은 모든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만 제공할 거니까 다운받아서 CD키나 뭐 인증키를 가지고 라이센스를 부여할 테니까 설치부터 업그레이드부터 요금 지불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인터넷 문명에 적합한 사람들만 쓰라고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포노사피엔스만 상대하겠다. 공격적인 선언이 성공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말한 기업 다 미국 기업입니다. 네. 이것이 포노사피엔스의 리더 국가가 미국이라는 거를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쵸. 아이폰 발상지. 네. 아이폰의 고향. 아이폰. 그렇죠. 뭐야? 자, 이제 아시아인데요. 아시아의 10대 기업 중 1, 2위 기업이 어딘 줄 아시나요? 우리 한 프로님은 중국의 그 술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술 만드는 회사? 중국의 술 만드는 회사가 1위일 텐데 중국에서는 아니 아시아 전체에서 세계 기업 중에 아시아 부분을 딱 본다면 그래도 막 왠지 그런 중국에 있을 것 것들 같은데. 들어오나요? 애플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죠. 아니 애플은 미국 기업이니까. 아, 중국 기업. 태생이 그쵸. 샤오미? 아니에요. 아닌 기억이 없어. 2017년, 18년이면 알리바바. 알리바바 그리고 두 개입니다. 1위가 알리바바였고요. 2위는 알리바바가 그 알리익스프레스 거긴가? 맞아요. 네 이게 모르겠네. 텐센트라고 하는 아, 회사입니다. 아예 몰라. 롤 소유한 회사예요. 롤? 리그 오브 레전드. 자, 영어 강사 출신 마윈이 알리바바닷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작된 그룹이에요. 알리바바는 옛날에는 B2B 온라인 상거래를 시작으로 중국 온라인 커머스의 근간으로 성장을 했는데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으로 부를 엄청 축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합니다. 알리페이, 알리페이도 있어요. 네. 중국에서 엄청 잘 쓰이고 있는 알리페이로 금융업, 훨씬 위안화보다 훨씬 많이 쓰니까. 어. 그 QR 코드로 음. 구걸한다 이런 거 다 이제 알리페이로 하잖아요. 어. 화폐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에서 보험까지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에 다 나간 거예요. 텐센트는 더 대단합니다. 1998년 마화텅이 창업한 텐센트는요 PC 메신저 앱인 QQ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QQ라는 메신저 앱으로 이후에 카톡이 나오면서 카톡을 좀 모방해서 위챗이라는 걸 만들어요. 위챗. 위챗. 들어봤어. 네. 아 이게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구나. 어쨌든 회사에서 만든 거구나. 제가 볼 때 뭐 그게 나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 중국이 드는데. 약간 자기네가 이렇게 다 통제하니까. 아니 그래도 이런 발명품 같은 아, 그럼요. 이런 건 개인이 만들죠. 근데 여기서 번 모든 막대한 돈을 다 게임에 투자합니다. 어. 그래서 게임의 진심인 두 기업은요 중국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에 관여하는 기업이다. 아니면 오직 포노사피엔스만을 대상으로 모든 비즈니스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평가가 내려집니다. 아시아 기업 중에 근데 우리나라 왜 없을까요? 우리는 조그마니까요. 10위에 들긴 했어요. 삼성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핸드폰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아세요? 핸드폰 배터리 달. 기업 10대 기업 중에 유일하게 공장을 가지고 뭔가를 찍어내서 만질 수 있는 걸 만드는 생산품 기업이 만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예요. 나머지는 손에 잡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진 그런 기술력이라는 게 더 이상 제조 기업에서는 내 위에 얘네를 벤치마킹해서 이걸 따라가야겠다는 기업이 없을 정도예요. 최고예요. 삼성이? 기술이나 어쨌든 그런 방향이. 삼성 성장 비결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사실 2018년 3분기 이익의 77%가 반도체 부분에서 나왔어요. 삼성전자에. 영업이익이 무려 70%. 그러니까 100원에 팔아서 70원을 내가 가져간 셈이죠. 진짜 많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딱 하나의 상황밖에 없어요. 수요는 막 미친 듯이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갈 때. 자, 이때 전 세계 7대 플랫폼 회사, 아까 말했던 그 7가지 플랫폼 회사들 있잖아요. 뭐 애플이나 뭐 그런 애들, 그런 회사들. 갈수록 늘어나는 고객들로 인해 더 많은 서버도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은 서비스, 메모리 수요가 필요한데 메모리 가격은 떨어질 거라 예상했지만 마켓이 점점 확대되고 예상외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삼성의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서 누구도 따라왔으면 초격차의 실력을 가져라. 그리고 문명의 표준을 다시 생각해보라.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제조기업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이렇게 정말 아시아에서 10대에 들 만큼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자본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실 돈은 되는 곳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되는 곳에 몰린 거 다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네. 근데 우리가 상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요, 아이들 교육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문명을 지나치게 배제합니다. 그렇죠. 그냥 배제도 아니에요. 지나치게 배제해요. 가장 좋은 교육 이런 거라고 할걸요? 수능 보기 전까지 스마트폰 못 쓰게 할 수 있으면 못 쓰게 하고 싶다. 근데 없앨 나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실리콘밸리 거기에서는 애들한테 스마트폰 늦게 준다고. 뭐 늦게 준 만큼 뭐 자기의 그거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빨리 주는 편이긴 해요. 편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연락해야 되고. 3살 그게 아니라 3살쯤 되면 이미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왜냐면 밥 먹으러 가서 시끄러우면 주변에 그냥 근데 이게 무슨 어떤 연구에 의하면 막 자폐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 높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릴 때 보이면 4세 이전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스마트폰의 문제라기보다 그 활용하는 영상을 너무 일찍 접하게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뭐 그런 글쎄 애들이 뭐 그걸로 뭐 이렇게 게임을 하고 뭐 연락을 또래 애들이랑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그치. 시청용이니까. 그 그렇죠. 나이대에서는 그게 뭐 그것이 이게 이거의 뭐 부작용이다 뭐 하는 것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암기 교육, 객관식 문제풀이 교육이 아직도 매달리죠. 그쵸.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문제지. 자, 스마트폰 안 됩니다. 학생 유튜브 안 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안 됩니다. 자, 마약 같은 게임 절대 안 됩니다. 마약 같은 게임을. 그렇죠? 마약 취급을 받는데 지금 질병 취급. 그래서 열심히 암기 위주의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에 갑니다. 대학에 가서도 어른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들이 정해놓은 학제에 맞춰서 호모사피엔스들이 정해놓은 과목을 배워요. 자, 호모사피엔스 문명에 대해서는 거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저급하다, 불안전하다, 뭐 질병이다, 위험하다. 위험하고 도전적이고 도박이다. 인생 기존에 낭비다. 뭐 그걸 해야 된다. SNS 인생의 낭비. 모두가 부러워하는 뭐 그렇다고 뭐 아니더라도 뭐 인정할 만한 스펙 가지고 졸업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재는요, 돈이 몰리는 그 7대 기업에 입사할 수가 없어요. 얘 이거 쓸 줄 모르니까. 쓸 줄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뭐라 해야 되지? 그들의 사고 맞아요. 방식이라던가 뇌구조가 완전히 다를 거 사업이 아니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7개의 컨텐츠 그런 플랫폼 기업인데 거기에서는 뽑지 않아요. 7대 기업의 시가총액의 합계는 그 당시에 4조 4천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 5천조? 5천조. 대박이다. 그 상상도 1년 조에는 4천조 원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1년 1년 사이에 만에 천조가 늘어난 거? 1년 만에 1조 달러 1천조 원이 추가가 된 거죠. 투자가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든 기업 걸 다 합쳐. 그럼 얼마나 됐을까요? 500조? 2천조. 생각보다 그렇게 맞네. 근데 무시했네. 우리나라에 있는 진짜 크고 작은 기업을 다 합쳐놓은 가치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자본이 딱 7개 회사에 전 세계에서 몰려가는 거예요. 그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7대 기업 그리고 그런 흐름을 따라가게 될 전 세계 기업들은 호모사피엔스 문명을 모르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 걔네가 시장이고 걔네가 타겟인데 그렇죠. 디지털 문명으로 점차 모든 분야의 모든 서비스가 바뀌어갈 텐데 새로운 문명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 기획 능력도 없는 사람을 왜 뽑겠어요? 써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 이런 문명의 취직 잘 시키게 하려면은 자 스마트폰 앞으로 필수니까 잘 쓰도록 해. 그리고 SNS는 이거 기본 야 이거 해야 친구도 사귀고 하지 해. 야 어디서부터 잘 써야 되나 유치원에서부터 올려. 그리고 유튜브 야 언제까지 검색만 할래. 야 방송도 좀 하고 방송도 좀 봐. 생방도 보고 경험해야 돼. 야 게임도 스포츠인데 야 이거 인기 많은데 어디서부터 좀 해놓고 이거 게임 방송도 좀 봐. 알아야지. 라고 해야 된다는 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네. 가정에선 가능하겠지. 학교에선 좀 학교에서는 어려워. 학교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왜냐면 우리 10년 전, 15년 전에 컴퓨터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이 게임 뭐 스트레스 풀려면 해야지 라고 하는 집 한 군데도 없었죠. 특히 저희 부모님 보고 계시죠? 어머니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 밤에 몰래 게임하던 제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좀 과장해서 한 편이 없지 않은데 좀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의 일상생활 저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업무 저런 각도에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SNS를 좀 잘 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직장인들이 있게. 평가할 때 나중에 이제 뭐 개발 인성, 능력 개발 평가 이런 거 할 때 거기다 넣어줘야지. SNS를 얼마나 잘했는가, 팔로워가 얼마나 늘었는가. 그건 너무 근데 좀 그렇다. 그건 사생활 그런 근데 거고. 이건 그거죠. 우리 같은 기업이 이런 직장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고객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객을 사로잡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평가 지표에 넣는 기업들도 꽤 있다고 근데 해요. 요새 뭐 SNS 담당자들은 다 따로 네. 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특별해져 유별난 게 아니라 그게 대세예요 이미. 우리 마인드 세팅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좀 마무리하는 말을 좀 해볼게요. 더4라는 기억을 하시나요? 더4? 더포? 더 네 가지. 자,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의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이런 새로운 인류의 뭐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4개의 기업에 관한 책을 썼어요. 책의 제목은 플랫폼 제국의 미래. 근데 여기에 더4라고 언급한 4개의 기업이 나와요. 구글?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은요, 다 아시겠지만 10년간 5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만든 단추를 끼운 기업이고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는 순식간에 인류를 스마트폰 문명으로 이동시킨 혹은 이동하고 쉽게 만든 사람이에요. 난 스티브 잡스가 제일 대단한 거. 포장을 잘했죠 또. 근데 아이폰, 애플의 성공은 다 유희에 대한 욕망이었어요. 뭐 노래. 맨 처음에 아이팟, 노래, 노래였죠. 인류의 공통의 유희, 음악이잖아요. 걔를 장악한 거예요 자기가. 아이튠즈랑 아이튠즈 스토어랑 지금 애플 뮤직까지 해가지고 아이폰 거기에서 비디오와 게임까지 장악한 게 아이폰이에요. 통화는 없어요 사실. 누가 아이폰 통화하려고 만들었을 스마트폰 때. 삽니까? 아 그쵸. 통화하려고 사진 않지. 저요. 이제는 이거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통화하려고 샀는데 사진도 찍힌 애가 아니지. 그래서 이런 그 영상 전문에서는 애플선 카메라를 만들지 않잖아요. 애플 카메라가 없잖아요. 네. 이게 애플 카메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애플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도 이 카메라 엄청 막 그거 하지 않나요? 이걸로만 성능이 좋진 않았지만. 이걸로 영화 찍는다 이런 거 CF도 맞아요. 다 그런 쪽으로 나갔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온 이후부터는 영화제도 그걸로 하고 응. 사진 그런 것도 하고 그런데다가 이제 음악, 비디오, 게임까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와서 모여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듭니다. 앱, 어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앱이라는 것을 만든 것도 애플이었죠. 그 앱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됐어. 나도. 웹이냐 앱이냐. 앱, 애플리케이션, 어플 막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을 어른이 돼가지고 만난 세대니까 그렇죠. 배워야 되는 입장이었구나. 직업 발령 나가지고 스마트폰 아니었단 말이에요. 슬라이드 스카이 썼단 말이야. 오. 갤럭시가 처음 나왔어. 내가 한 25인가 6인가 이럴 때 이렇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막 직원들 같이 그 당시 X세대셨을 텐데 갖고 싶었군요. 그때 이제 막 직원들 회의 있는데 내가 그때 당시 스카이 그 슬라이딩 폰을 떨어뜨렸다. 옆에서 막 너 갤럭시 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쓴 지 한 10몇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는 카톡을 안 했어. 없었어. 그래도- 어디 했어. 근데 우리도 컴퓨터 대학 맞아. 다닐 때 근데 우리도 카톡 안 없었어. 1학기 때 생겼죠. 아 1학년 때. 아니야 카톡 아니었어. 아니었어? 정확히 문자했어 우리 아직. 아 문자 했어? 그리고 1학년 때 뭐 했는 줄 알아? 네이트원 했어. 네이트원. 아, 맞아 네이트원 했어. 우리도 싸이월드 마지막 막차. 나 진짜 캡처해 놓을 거 그래. 나 야, 오늘 우리 눈물이 싸이월드 든다. 엄청 많이 했어. 어. 카카오톡 있었어. 근데 들어갔는데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안 썼구나. 한동안 안 썼어. 맞아 있었어. 처음에는 카톡을 그래? 이렇게 안 썼어. 네이트원 그래 나 있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네이트원이 이미 더 활성화돼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페북이 생기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이게 포노사피엔스가 될 수가 없는 거지 나는. 이거를 쓴 게 그치, 내 인생에서 직장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어릴 때는 안 썼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새로운 편리함을 한 번 경험하면 그게 20년이든 30년이든 그치. 잊혀지는 거죠. 돌아갈 수는 없어요. 돌아갈 수는 없는데 아직도 이걸로 게임을 그렇게 사고방식이 5시간이나 하는 건 난 여전히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거지. 유튜브는 한 2시간만 보면 되지 않나? 왜 5시간이나 보고 있지?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건가? 그거 차이인 것 같아. 이거는 세대 문제가 아닌가? 자, 네. 다음 구글입니다. 스마트폰이 인류의 손에 어쨌든 들렸어요. 네. 애플이 노력을 해서 구글은요 뇌 네. 활동을 재정의합니다. AI? 아니 왜냐면 인간의 뇌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검색. 원하는 게 있으면 검색을 하면 되지 내 머릿속에서 꺼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 검색하는 방법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학습의 방식도 텍스트가 아니라 영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유튜브는 이제 웬만한 분야에 내가 배우고 싶다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돼요. 맞아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네. 샤오미 공기청정기, 네. 샤오미 그거 아닙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안에를 청소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업체를 부르면 또 사실 이게 한 싸지. 20만 원 주고 샀는데 업체를 불러서 한 8만 원인가 10만 원을 달라는 새로 거야. 사겠네.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잖아. 말 안 되잖아. 20만 이러려고 산 거 원짜리인데 이거 산 거 아닌데. 청소를 한 번 하면 1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세차 한 번 하면 1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하고 했는데 한 2시간 그치 한 시간 막힐 때가 한 시간 막 이렇게 해서 한 거를 잘 찾아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세상에 모든 게 다 나와요. 그것대로 다 따라하니까 됐나요? 네 돼요. 그리고 막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랑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품을 보면 어디랑 어디 나사가 크게 다른지 몰라요.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 맞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빼는 것들은 따로 보관을 하셔야 된다. 길이가 다르다. 막 이런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거 올린 사람 뭐 한 사람이 그냥? 그냥 유튜브던데. 어. 그러니까 그런 거 고치는 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전문가구나. 맞아요. 이제는 검색을 나는 유튜브에서 한다는 걸 보고 되게 신기했어. 저도 근데 여기다 써놨어요. 유튜브 학습에 익숙한 세대는 대부분의 지식 검색을 구글보다 유튜브에서 한다. 한다고. 그것도 이미 지나갔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해지? 그게 기억이 안 나 근데. 뭐 어디서 해? 틱톡에서 해? 유튜브에서 틱톡 검색하는 것도 지나갔다고 그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봐요? 그 영상이긴 저한테 영상인데 틱톡. 틱톡 아니야? 틱톡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틱톡하고 영상 기반 학습은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뇌에 각인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이 세대들 지금 생겨난 호모사피엔스 어린 세대들이 보여준 학습의 속도는 기존과 진짜 다른 거예요. 엄청 진짜 진화했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능력의 격차도 엄청 벌어지고 쉽게 배우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나도 배워? 되게 잘 배운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해서 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과서 내용보다 말고 새로운 뭔가에 대해서 적응을 빨리 해. 쉽게 배워. 야 이거 어딨지? 나도 되게 잘한다고 자신하는 편인데 나도 잘 찾아가는 걸 걔네는 이미 하고 있어. 그런 점도 가끔 있다. 그 다음 페이스북은요 심장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인류의 심장 그리고 관계와 애정을 재정의했다. 페이스북으로 관계를 맺고 인간관계를 감정을 표현하는데 인스타그램으로 또 일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되겠다. 페이스북이 인스타도 다 하는 거죠. 다 같은 메타, 회사죠. 다 네. 메타드만. 왓챗 다 같은 회사죠. 그래서 대화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메신저로 아니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카톡보다 페이스북 메신저 쓰고 네. DM 엄청 많이 쓰고. 네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보통 말하는 직업이 아닌 이상 이거보다 이거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루 동안을 살펴보면 내가 강제로 말해야 되는 시간을 제외하면 이걸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나 이걸 더 많이 하죠. 그래서 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렇게 막 돼서 소통 안 한다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애들 계속 언제나 연결되어 인터넷상에서 있다. 계속 연결돼서 늘 소통한다. 친구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맞아. 감정도 공유하잖아. 좋아요 눌러주잖아. 근데 슬퍼요. 그 또 좋아요 싫어요. 때문에 또 그거 하잖아 또. 좋아요. 뭐 그래 왜 안 해주냐. 받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야 그건 또. 진짜로는 받을 자격이 없고 근데 내가 좋아요를 하는 걸 받을 슬프잖아. 자격이 없고. 받을 사람이 없고 뭐 아무튼 그런 인류 사회를 만든 페이스북이고요.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상식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어갑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기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했고 아마존은 소비 생활을 바꿨는데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내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구매할 수 있게 만든 기업이에요. 아, 그쵸. 그리고 내가- 꼭 아마존에서 안 사도 우리 인터넷 쇼핑몰 하면 뭐 필요하면 그쵸. 바로바로 사니까. 아마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숨겨진 소비 욕망을 클릭 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 기록에 찾죠. 그럼 걔를 계속 뜨죠. 보여주죠.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여기 있네. 맞아. 마침 여기 있네가 되는 거야. 맞아. 전 세계 어디서 만들어지든 어디에서 구매를 원하든 소비자와 생산자를 딱 연결해 줍니다. 이러한 소비 문명 우리나라도 예외 아니죠. 대부분의 온라인 소비 매출이 스마트폰 매출이고요. 최고 매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밤 12시요. 아침, 새벽 1시. 아침. 밤 11시. 퇴근 시간이에요. 아, 퇴근하면서 사는 거야? 퇴근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여기 딱 떠 있어. 그럼 에이씨 힘들었는데 사야겠다. 그 비용이구나. 미안. 시바 비용. 네. 이러면서 사는 그 비용을 화만 안 났더라면 안 썼을 텐데 하는 시발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발 비용이라는 말 몰라요? 네 몰라요. 아, 그래서 아무튼 이제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실시간으로 구매하는 게 소비 패턴이 된 거예요. 기다리는 거 못 참아.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고 뭐고 나오는 거죠. 그쵸. 계속. 맞아.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더4. 뭐 손, 머리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를 견인하는 최고의 하드웨어 기업이 우리나라입니다. 삼성? 삼성이에요. 아, 삼성이 있어야 가능하니까? 애플의 최고 제품 뭐죠? 아이폰. 아이폰은 사실 요즘에 한국폰이라고 불릴 정도로 디스플레이 삼성이고요. 요즘은 LG나 중국 거로도 섞여서 쓴다고 해요. 근데 OLED 들어간 다음부터 삼성 거를 쓰고 내부에 많은 반도체들이 삼성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비중을 따져보면 한국이 1등이에요. 카메라도 핸드폰에. LG 이노텍이라는 회사에서. 네. 아, 진짜요? 거의 뭐 우리나라 핸드폰인데 어쨌든 아, 마크만. 안타깝네. 아니, 안타깝네. 그 기술을 또 자기네한테 다 못 쓰고 애플에만 이렇게 그 최고 수율의 제품을 또 준다.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그건 또 계약의 관계니까. 갤럭시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이에요. 뭐 요즘 중국 폰들이 많이 나왔지만 삼성은요 세계 최고의 인공 장기 판매 회사예요 사실. 사람들한테 손에 장기 하나씩 다 파는 거야. 이 장기 안에 있는 장기를 또 팔고. 이거 갤럭시 아이폰 샤오미 뭐가 됐든 이거 찍어서 올릴 데이터 서버도 다 삼성 거고요. 삼성의 것이 들어갔고요. 알리바바 텐센트 서버에 엄청난 규모의 삼성 메모리가 매일 쏟아지는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처리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그렇구나. 저는 사실 무시했었거든요. 그러게. 난 그냥 핸드폰만 우리나라 만드는 줄 기업은 알았지. 뭐-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네. 갤럭시 저는 아이폰을 어쨌든 쓰니까 갤럭시 뭐 그까짓 거예요. 아, 근데 삼성이 그러면 똑바로 이걸 못 만들면 모든 게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 대안을 찾겠죠. 다른 회사들이 있으니까. 대만의 TSMC나 막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삼성의 자리를 노리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2등으로 밀려갔고요. 그리고 애플에서는 그런 거죠. 그렇게 들었어요. 여기에 뭐 디스플레이나 본인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거를 자기네가 다 기획을 해놓고 제조를 맡기는 거죠. 여기에 그냥 너네가 좋은 거 있으면 줘봐 이게 아니라 이미 다 뭐 칩 공조, 칩의 설계조차 애플이 다 하고 제조를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3단계예요. 설계, 주조, 그다음에 뭐 테스팅, 그다음에 도장 찍는 마지막에 테스팅 이렇게 3단계인데 삼성도 사실 이거를 한 거죠. 마지막에 사실 테스트만 하는 거예요. 거의 주조는 자기가 조금만 하고요. 나머지 하청을 주는데 파운드리 한다고 요즘 난리잖아요. 뭐 한다고? 파운드리. 그게 뭐야? 그게 이제 내가 하청 안 주고 싹 다 내가 직접 만들 거야. 다 내가 먹을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파운드리인데 그걸 이제 다른 회사들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다 그래? 그럼 우리도 인텔 우리가 TSMC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그 격화되고. 대기업은 다 독점을 하는데 밑에 원래 하청 주고 거기에도 사장님 있는데 그 사장님은 뭐 밑에 있는 공장 노동자는 다 필요할지 몰라도 일단 그 사장님은 다 필요가 없지. 그치. 아니 근데 약간 제조업에 대해서 내가 낮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삼성보다 더 기술이 뛰어나고 막 이런 회사가 있으면은 삼성의 자리는 쉽게 뺏기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 무기랑 똑같은데 이게 다른 나라에 뭔가를 넘길 때는 보통 미국도 우리나라에 무기 팔 때 만약에 뭐 3세대 전투기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2.5세대 전투기를 팔아요. 3세대는 절대 안 아 팔아. 자기네 거 안 팔고. 비밀인데. 삼성도 사실 아마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는데 약간 똑같은 거예요. 3세대까지 개발을 해. 다른 애들이 2세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난 2.5세대를 파는 거야. 아 그리고 그리고 나는 올라오면 쟤네가 올라올 때 이제 나는 다시 4세대까지 만들고 3.5세대를 아 이거 엄청 부지런해야겠네. 그냥 계속 올라가. 물건들이 그 엄청 많잖아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성능이 안 나와요, 삼성?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이 그럼 계속 떨어지지? 그거 다 반영한 거예요. 한계 이 정도요? 최저가 자꾸 전 기록하던데. 세계에서 이병철 회장이죠. 이 아저씨가 삼성을 만들었죠. 그 아저씨 재임 기간에 그러니까 제일 전 세계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전 세계에서 삼성이? 삼성전자가. 네, 삼성 삼성 고평가가 됐던 건가요? 먹어요. 지금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요? 아니요, 이거 10만 원 갔다가 이제 고작 밑에서 보면 이거 행력가 얼마지? 100원인가? 아이 그 당시 얘기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결론은 언제 오르냐고요. 안 올라요. 왜요? 아무나 오를 일이 없죠. 왜죠? 왜요? 삼성이 열심히 안 하나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힘든 경기 침체가 옵니다 하는 중인데 이만큼 떨어졌죠.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면 삼성에 있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럼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아이폰을 많이 사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곧 사시려고 뭐죠? 최프로님. 최프로님 같은 부자들은 가서 이거 박스째로 10개씩 주세요 하면 되는데 예. 저희 같은 최프로님. 가난한 하나 애들은 배신해 샀는데 가난한 애들은 36개월 할부라고 대출 받을 때도 직접 오라고 하고 저기서 뭐 또 산다고 하면 직접 오라고 해서 저희는 온라인 쇼핑 못하고 직접 가서 예 팔아주세요 이러고 삽니다. 온라인 쇼핑이 제일 싸. 그렇긴 한데 저한테 안 팔아요. 자, 영국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곳이 있어요. 탑5 브랜드를 발표했는데 아마존 순서대로요. 아마존, 애플, 구글, 삼성, 페이스북이에요. 순서가 뭐 그 당시지만 근데 전부 다 스마트폰 관련 혹은 포노사피엔스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얘기 옛날에 기성세대들한테 가장 익숙한 기업이 뭘까요? 삼성이 삼성? 전 세계적으로 전세 나이키요. 네? 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펩시.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아 코카콜라 맞아. 왜냐? TV만 틀면 나와요. 코카콜라 광고가. 어. 요즘에도 나오잖아요. TV로 나오는 거 봤어요? 뭐 막 하는 거?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사실 TV의 노예였어요. 바보 상자였잖아요. 그죠. 사람 바보 만드는 상자. 그래 TV를 보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자랐어. 컴퓨터 게임 중독이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자랐어요. 그래, 더 많은 걸 그럼 하는데 어차피 모바일 게임이나 핸드폰 중독이어도 멀쩡하게 자라겠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마트나 이런 데 시장에 가게 되면은 사실 딱 떠오르는 게 코카콜라를 사고 싶다, 먹고 싶다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요즘 애들이나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애들. 근데 요즘 애들은요 TV를 안 보잖아. 네, 그러니까 광고도 내가 좋아하는 위주의 광고만 나오죠. 네 맞아요. 코카콜라 먹기도 싫은데 먹고는 싶지만 광고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코카콜라보다 어디 눈이 가냐? 저거 틱톡에서 누가 먹어봤는데 저거 맛있대. 저건 꼭 먹어봐야 돼 하는 거를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틱토커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가? 뭐 틱톡 젤리 이거 먹어봐야 돼 하면서 그 맛대가리 없는 거를 먹어야 돼. 그 외에 지구 젤리? 한동안 그런 거 막 진짜 먹던 뭔데? 맛이 없던데. 이상한 몰라. 지구 젤리면 뭐 아니야. 네? 엄청 단 인공적인 달아? 맛이 나요. 아, 겉에 지구 모양 껍데기. 그거 아니야. 맛없는 싸구려 젤리인데 지구 한 건데 엄청 비싸. 모양이 지구 모양이라고. 네. 포장지가. 포장지가. 네, 까면은 네, 또 아무튼 탑5 브랜드가 이렇게 됐다는 거. 포노사피엔스 이미 우리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옆에 살고 있다. 우리도 포노사피엔스가 되고 있다. 네. 되고 있다. 진화의 과정에 있고. 몇 프로 됐겠어? 저요? 저는 쓰는 시간 보면 하루에 제가 그 아이폰은
갤럭시일 때는 몰랐는데 아이폰일 때 쓰는 시간을 그러니까 볼 수 이미 있다고. 뜨니까. 음. 몇 시간이나 평일 기준으로 거의 5시간 정도 쳐다보고요. 되게 어, 뭘 그래요. 봐요? 뭘 봐? 유튜브? 유튜브 보는 시간만 5시간, 6시간 되고. 뭘 봐요? 그냥 저는 계속 틀어놔요. 그러니까 보진 않아도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의 변화는 사실 모든 것의 변화를 다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상식이 과연 적절한가?를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 나의 오래된 상식 아니면 경험에서 온 그런 지식들 있잖아요. 네. 내가 해봤는데 이런 거야. 음. 그게 다 나 때는 이거잖아요. 새로운 표준 문명,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시대에도 과연 유효한 건지 끊임없이 묻고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변해가는 과정에 맞춰서 우리 상식도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숙제이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 네. 근데 나 진짜 옛날 사람인가 봐. 이걸 들으면서 거부감도 같이 들어. 진짜. 이건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하는 마음도 어떤 같이 점이 들고. 거부감이 가장 들으셨죠? 이렇게 완전하게 아무리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쓴다라고 했을 때 나는 같이 갔으면 좋겠단 말이야. 이 영상 매체와 책이라는 매체 이거는 완전 기호화된 거잖아. 글자는. 네. 유튜브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추상화된 기호로서 배우는 또 내 활성화된 영역은 다르다고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소비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지점이긴 그건 다른 하니까 거지만 이건 그거에 대한 토론이 좀 있으면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죠. 뭐 책을 유튜브에 띄워주면 어떨까요? 응? 10초마다 한 그러니까 번씩 넘어가는 내가 유튜브를 잘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봤을 때 나는 굉장히 이제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싫단 말이야. 왜요? 단순히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TV처럼 당하는 것 그냥. 같아. 근데 대신 채널 넘길 수 있고 끌 수 있잖아요. 이거. 그렇다면 내가 그래서 당하는 안 걸 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난 수동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근데 이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왜 뭘 내가 그림 그리거나 글씨 쓰거나 이런 거를 하면 그건 보면서 내가 따라 할 수 있잖아. 배우는 거. 근데 그냥 왜 유튜버들이 썰 푸는 거 애들이 재밌다고 듣잖아. 네. 난 그게 되게 쓸데없는 짓 같거든. 근데- 진짜? 근데 나도 요새 알게 된 유튜버가 있어. 준우? 알아요. 준우 알아? 네. 준우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는 애 말하는 거 아니야? 남자애. 어.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는 애 말고 내가 사연 보내줘서 여자친구가 의심돼요 이러면 막 가짜로 보내가지고 하는. 밝혀주는 애. 근데 나도 그게 재밌어. 보면서 재밌어. 그래서 이제 가끔 보긴 본단 말이야. 근데 이걸 보고 있는 나는 뭐지 싶기도 하고 진화하는 중인 거지 뭐. 그런데 TV 보는 중이지 뭐. 근데 그 시간이 약간 좀 한 개 보면은 현타가 안 오는데 내가 그걸 1시간 보고 있으면 잠이나 잘 걸 이런단 말이야. 근데 준우님 나중에 선물 하나 보내주세요. 친필 사인 이런 거 그리고 좋아하는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 사연들을 보면 저렇게 저런 일이 저렇게 많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 뇌는 쾌락을 따라간다 했어요. 자극적인 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거 점점 계속 자극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싶은 거지. 뭐 나중에 이제 그런 거 보겠지. 뭐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보고 있겠죠. 진짜 사랑과 전쟁 진짜 카메라 들고 그치. 현장 덮치고 사랑과 전쟁 브이로그. 안 되겠다. 내가 실제로 흥신해서 싸우는 거. 옛날에 폭스 TV에 그런 거 좀 있지 않았었나? 실제로 싸우고 막 이런 거 와. 바람 피는 거막 흥신소 브이로그 지금 흥신소. 누구 의뢰를 받고 찾으러 갑니다 이런 거 다 나오고.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백날 얘기해도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요. 어쨌든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뭐 이렇게 박사님의 사용할 그것처럼 어떻게 하면 겸해서 갈 수 있을까?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될 것 같아. 혹은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왜냐면 사실 무분별한 감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알려주는 사람의 몫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차라리 교육이 잘 들어가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부모님들도 사실은 자기네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기만 주면 끝인 줄 알고 혹은 기기도 안 주고. 그래. 뭐 어떻게 쓰는지. 오케이. 네, 네. 오늘 이야기 1부와 2부에 걸쳐서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호모사피엔스 세상. 이게 좀 관점을 바꾸는 기회는 된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었던 약간 고리타분한 생각들에 대해서
아 이게 나하고 완전 좀 자라나면서 완전히 다르게 접한 아이들하고 내부적으로 다를 수 있겠구나. 저도 여기 기성세대잖아. 기성. 전화기로 쓰시는 거. 베이비 부모. 저도요. 근데 뭐 그렇다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아까 막 계속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 또 핸드폰 다음에 뭔가 나오겠죠. VR 해서 홀로그램 그런 세상이 나오겠죠. 우리가 영화로만 보는. 그때 가면 우리 애들이 자라서 또 똑같이 우리 때는 이거 봤는데 애들 사람이랑 똑같은 거랑 사람이랑 얘기 안 하고 홀로그램이랑 얘기한다고 지금 문제 생겼다고 AI랑 컴퓨터랑 대화한다고 아빠 이거 보라고 세상이 변했다 막 이럴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뭐 계속 말했듯이 똑같아요. 그 놀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비슷하지만 얘네도 커서 결국 내가 되는 거다. 꼰대가 되고 결국 지네 앞길 이 뭐가 중요한지 본인들도 잘 알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심을 좀 잡아줄 필요 정도는 있겠다. 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 지금 포노사피엔스가 자라서 우리에게 아빠 해주고 포노사피엔스가 어른이 되면 자식들에게 꼰대라는 소리를 듣겠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야. 20대 때부터 그래야 그럼 되잖아. 아빠는 핸드폰 봐서 이거 모른다고 이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이 홀로그램이랑 그래. 얘기하는 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 감정 파괴자 뭐 이런다고 똑같아. 그때 되면 더 자유롭겠지. 손자가 사이버펑크 머리 한 다음에 그 뾰족한 일본 랑머리 한 다음에 어디 이상한 캐릭터랑 막 살아서 움직이는 나나짱이야 손자봐 할아버지 할머니 여자친구야. 이런 거 온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충격이야. 하지만 어쩔 수 하지만 없어. 받아줘야죠. 나나짱 안녕. 어서 오시게. 나는 1등짱. 네. 그런 미래가 올 것 같아서 더 뭔가 좀 주의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뭔가 같았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긴 하겠네요.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한 게 책의 큰 챕터 3개 중에 하나도 다 안 소개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예. 책 읽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챕터들이 있고 그런 대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해드리는 어쨌든 이런 시대가 온다 경각심과 흥미를 부분 정도. 좀 네, 이렇게 난 안 읽어도 되는 줄 알았지? 얘기해봤습니다. 다 읽으셨나요? 저는 저자 강의를 응. 여러 번 그렇기 때문에. 들어서 안 읽었어요. 읽긴 읽었죠. 훑어보면서 읽었고 제가 꼭 소개해주고 싶었던 내용 위주로 제가 좀 찾아서 추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거에 미래 변화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유명한 그런 미래학자들의 뭐 이런 저서보다도 조금 더 지금 당장의 근미래를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누가 이제 소개를 해주시죠? 다음은 제가 하고요. 네. 저는 다음에는 이번엔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약간 좀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악인전. 뭐 그런 거 아니면 악인전 재밌겠다. 네. 아니면 너 숨어있는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모임만 해서 편집도 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제. 네. 안녕.